우리가 앞면이 이게 틀어진 경우가요. 봐봐요. 이 젖병골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아까 그 젖병골이 어떻게 돼요?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삐뚤이. 삐뚤이. 코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 이 젖병골 안에서 균형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센터야. 젖병골이 내 몸의 센터인데 센터가 이게 발 하나 들고 있어도 이게 바뀌어. 자세 하나만 잘못돼도 이 안에 젖병골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바뀌어. 그래서 양쪽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안면 교정을 젖병골을 해줘야 돼. 근데 습관성이 있잖아. 항상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삐딱하게 서 있잖아.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 젖병골이 이대로 유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젖병골이 틀어지는 거지. 이게. 그럼 안면 윤곽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센터는 뭐다? 이 젖병골이 다 있잖아. 눈, 코, 귀가 다 있잖아. 눈이 여기가 있잖아요. 코가 여기가 있잖아요. 귀가 여기가 있잖아요. 눈을 알겠어요? 그럼 이 나비 모양 젖병골이 틀어지고 회전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안면 교정하는 데는 젖병골과 경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 윤곽 마사지를 받으신 분들도 어때요? 젖병골 마사지를 해줘야 돼. 그걸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 얼굴 유지. 그래서 안면 윤곽 마사지 하고는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돼. 이걸 하죠. 그러면 유지가 돼. 그 다음에 이게 교분하고 있었던 이 안쪽에서 굳어버리니까 요 공골을 떨어뜨리게. 이게 처지면은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눈, 코, 귀, 점막, 미생물, 침샘, 아데노이드, 편도체 질환을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배웠죠. 젖병골 질환으로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모든 내분비계통의 자극 호르몬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렇죠?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그다음 송과체는 기와 신의 작용, 진동, 에너지, 명상, 멜라토닌. 그다음 시상하고는 신경과 내분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 모든 대사질환,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조절해주고 있고, 뇌 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저에,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분비저하로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도 이 젖병골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을 주잖아요. 항우울질 주기도 하고 세로토닌 주기도 하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에 의해서 굳어지고 삼진치의 마음으로 업장으로 우리가 이를 안 물어.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딱딱해지는 거야. 뼈처럼. 그래서 참여를 하면은 이게 많이 풀리죠. 왜? 집착이 사라지면 집착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꽉 깨물어요. 역도 선수들 마우스피스 안 끼면은 이게 나가는 거 알죠? 이거 들 때 힘을 들잖아요. 힘쓸 때 여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악에서 꽉 조이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를 꼭 끼워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걸 들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 악물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입 악물고 산다는 말 이제 알겠죠? 입을 그게 뭐야? 젖병골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꽉 깨물어. 꽉 깨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또 특징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자 젖병골은 이제 이 점막을 자극하잖아. 입의 점막. 자 봐봐요. 점막까지도 다 좋아지게. 자 피부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게 점막은 피부하고 똑같아요. 자 입 안에서 이 내부는 다 점막을 이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 항문까지 연결돼 있어. 이 모든 몸의 모든 구조는 점막으로 이루어졌어. 밖에는 뭘로 이루어졌어? 피부. 그리고 눈도 점막이잖아요. 코 안도 점막이잖아요. 입 안도 점막이. 그러니까 이 젖병골 마사지를 함으로써 온 몸의 점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온 몸에. 전신의 점막을 그 다음에 기능 이게 왜냐면은 기능 그 다음에 아까 활주라고 그랬죠. 활주를 시켜줘. 호흡에 의해서 고유 운동을 시켜줘. 그러니까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점막을 입안 마사지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점막에는 다 뭐가 있어요? 여기도 미생물이 다 있지만 이 점막 안에도 살고 있는 미생물도 많을 거 아닙니까? 미생물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생물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줘. 이게 작은 일을 함으로써. 그러면 모든 몸에 점막 안에 있는 미생물까지 다 바꿔주니까 돼요. 면역계통이 다 좋아요. 그래서 아까 준 화장품을 제가 먹어봤더니 갑자기 열이 확 나면서 먹어봤어요. 엄청 좋아. 전망이 포송포송해졌어. 어제 내가 운동할 때 먹었어.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 몸의 제일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센터, 몸의 센터죠. 내분비의 센터, 미생물의 센터, 그 다음에 신경전달, 신경의 센터. 이해가죠? 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싶어. 어디서 시작했어요? 저평골에서 시작했고, 거기 경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어디였어? 사각근이었어. 그 다음에 내 몸을 조절해줬어. 무슨 말 알겠죠? 모든 내 정신적인 거라든가 마음적인 거라든가 내 육체적인 일을 모두 조절하는 데는 어디였다? 저평골이었어. 그걸 이 저평골에서 내 속에서 이제 이 몸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 사각근을 지나갈 거예요. 이 사각근은 통로일 뿐인데도 이 사각근으로 치료를 많이 했죠. 그죠? 신경혈관, 림프 이런 걸 다 올가게 했었어. 센터는 어디다? 저평골을 안 하고는 대화 안 돼요. 이제 엄청 중요하죠. 이제 제대로 해야겠죠. 난 여기만 했죠. 속에는 못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평골이 온 몸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게 청골이 틀어져도 이게 벌써 틀어져 버린다. 여기가. 내 어깨가 이렇게 됐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와 있어. 이 저평골에 무조건 이상이 와 있어. 변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다 고쳐야지만 고치고 나서 저평골을 교정을 해줘야 돼. 근데 입안만 마사지 했다?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럼 저평골이 벌써 틀어졌잖아 지금. 맨날 이 자세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럼 틀어졌잖아. 어느 한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저평골 그 진단도 양쪽 눈 보고 코 보고 콧구멍 보고 입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다가 균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저평골의 진단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저평골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아까 하지부 사용한다고 봤죠? 여기 3주 화산하고 육제 도는데 여기를 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을 떨어뜨립니다. 내 압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평골에 관련된 네 부분 다 이야기 나왔죠. 내하수체, 숨과체, 시상하고 그 다음에 간내에서 내신경 12가지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질환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뇌축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눈질환. 안압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사혈밖에 없어요. 압을 떨어뜨리는 건 사혈밖에 없어. 그래서 녹내장은 제가 어떻게 치료하냐? 안압이 올라간 거잖아, 녹내장이. 양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압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게 녹색으로 변해서 녹내장이야. 백내장은 하얗게 끼어서 백내장이고, 그거는 곰팡이처럼 끼어진 거예요. 백내장은. 그래서 녹내장은 어떻게 하냐? 일단 안압이 문제입니다. 안압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안압은 어디서 생긴 거야? 내 압에서 생긴 거야. 내 압. 그러니까 내 진탕, 내 압, 아까 중풍 다 뭐라 그랬어요? 다리에서 피를 빼야 돼. 내 압을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돼. 이게 하지부 사열. 사열을 해줘. 하지부 사열. 사열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평골 마사지를 시키고, 사각근을 치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눈에 좋은 침 몇 가지 딱 넣어주면 돼. 이러면은 요거 젖병골만 이제 집에서 계속 해오게 하면은 녹내장이 사라져. 녹내장 작년에 꽤 몇 명 치료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 3개월, 4개월 해라. 그럼 좋아집니다. 그다음 백내장은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계속 쌓여.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럼 눈에 덮겠죠. 그럼 그걸로 벗겨내는 겁니다. 백내장. 근데 이 젖병골 마사지하면 이게 노폐물이 싹 빠져버려요. 혈액 공급이 돼.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백내장도 그렇게 치료하고. 그다음 결막염이 자주 있는 경우 어떻게 자주 있어요? 계속 여기 염증이 생겨. 왜 염증이 생겨요? 젖병골 여기가 제한이 걸리니까. 그 염증이다 하면 무조건 사혈하고 젖병골 마사지. 사각관하고 젖병골이 그래서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다크서클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여기서 우려이 돼가지고 혈관을 꽉 조여요. 그래서 이 젖병골하고 관련이 있어. 이 다크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젖병골 해주면 이게 쏙 들어가요. 다크서클. 그 젖병골 제한 생기면 여기서 정맥하고 그 정맥이 우려돼가지고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려이 된 거예요. 다크서클 여기 생깁니다. 그다음에 항암변성도 아까 사혈해주고 젖병골 해주면은 한 6개월 꾸준히 하면 점점 좋아지다가 완치 판정까지 나옵니다. 장기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빈문증 들어봤죠? 빈문증. 모기가 날아다니는 비, 모기문. 그러니까 뭐 파리 같은 거, 날파리 같은 거 있잖아. 그건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된 거거든. 그 여기서 해줘야지. 여기를 해주면은 좋아지죠. 목하고 젖병골이 세트로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시력 저하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까 시력 많이 좋아진다고 했죠. 우리 70세 먹은 우리 그 환자분이 이걸 가르쳐줬더니 식물을 봐버려. 그 전에는 가물가물했대. 그때도 좋긴 있었는데 70 먹은 남자분인데 식물을 봐버려. 식물 글자 얼마나 작아. 그게 또렷하게 보인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랜대. 이걸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점이 뭐야? 얼굴 주름살 싹 빼졌어. 주름살이. 비문증이 나올 수 있나?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양봉에서 못하지. 안 된다. 네. 내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 요거. 나 피부치 많이 치료해봤지. 많이 돼. 그 다음에 그 남자분 사모님이 전정신경염이었어. 이걸 해주니까 전정신경이 나아버렸어. 어지러워서 못 쓰는 그 사람들은 응급실에 가요. 가도 안 돼. 몇 년, 거의 7, 8년 됐대. 전정신. 그걸 어지러워서 걸을 때 자기는 모르는데 뭐 이렇게 건데 큰 길 같은 데 못 다닌다는 거야. 원장님 너무 그 뭐랄까 신용을 너무 잘해. 그 다음에 귀질환. 귀질환은 무조건 흉쇄여돌근하고 그 다음에 젖병골입니다. 그래서 흉쇄여돌근은 유양돌기잖아. 유양돌기가 귀의 밑바닥이야. 귀의 바닥. 흉쇄여돌근, 그 다음 젖병골은 고막 안쪽. 고막 안을 우리가 중이라고 하잖아요. 응? 중이에 관련된 부분은 다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흉쇄여돌근만 잡고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귀가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막 바깥쪽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도 이것만 해도 안 나은 경우는 어디에? 입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난청 같은 경우는 난청, 그 다음에 이명, 이게 우리 환자 중에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계속 마사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믿고 이제 친구들이 나왔으니까 했는데 이쪽은 20년 됐고 이쪽은 한 5년 됐어. 그러니까 양쪽을 해보니까 원장님 언제 나 계속 그러지. 보통 이 5년 된 것은 1개월 되니까 여기 나왔어요. 마사지 하니까 1년. 여기로 남아있어. 계속 하세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게 했어. 그래서 꾸준히만 하면은 이명이 원래 양방에서 치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스테로이드만 준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10년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 그런 분들이 다 마사지로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증상이 완화되더라고. 증상이 완화가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명 치료하는 방법이고 난청도 같이 오는데 여기 아까 했죠. 아까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은 금방 나왔더라고. 이 사람은 15일 돼서 나왔더라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명은 조금 오래 가더라. 그다음 중이염은 어디에서 이제 먼저 피를 빼죠? 아까 하지부 사이에서 피를 뺐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외측 과부 여기도 빼죠. 같이. 이게 중이염부야. 그러니까 이쪽이 아파. 이쪽이 중이염이었어요. 그럼 내수술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럼 여기를 빼고 여기 아까 하지부 했고 여기 외과를 치료해주고 나서 접촉물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금방 좋아져요. 물이 뽕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이 접촉물 마사지로 중이염까지가 치료가 돼요. 중이염은 아까 고막 안이잖아요. 고막 안. 응? 그죠? 그 다음 귀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후군, 맨일 증후군부터 해가지고 어지럼증들 많잖아요. 응? 그런 것들도 다 불치예요. 다 해결이 여기서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율신경 실조증 어떻게 해요? 약 먹잖아요. 오래 먹어도 안 돼. 그 조절 어디서 해? 아까 시사먹고. 접촉물이잖아요. 그죠? 아까 수면 잠 못 자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냥 멜라토닌이잖아. 파킨슨도 마찬가지. 아까 기저에서 도파민, 그것도 파킨슨도 더 심한 경우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파킨슨만 있는 게 아니라 파킨슨 병을 진단받고 거기에 플러스 다른 증상들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이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해줬어. 접촉물 마사지를 해줬어. 이제 몇 번 와서 치면 맞았는데 접촉물 마사지를 마지막에 이제 해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내가 어제 제일 편했다. 제일 컨디션이 좋았다. 그럼 우리가 파킨슨 도파민만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접촉물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미묘한 변화지만은 파킨슨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파킨슨도 일단은 억제는 할 수 있겠다. 완치라고 하는 좀 그래도 억제는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구안화사 이런 것들도 다 접촉물로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귀에서 이 염증이 많이 나고 바이러스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거 만지고 나서 어디를 만져? 습관적으로 귀를 만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제일 낫으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거든. 봐봐. 몸에서 제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귀를 만져.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는 것은 바이러스 침투가 가장 많아. 90% 이상이 일이 들어가. 염증이 바이러스 일이 침투가 돼. 일부에서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일이 들어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 대성포진이라든가 헤르페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이유죠. 그런데 아까 접촉물 마사지 하면은 충분하게 혈액 공급이 되죠. 접촉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질환, 알러지 비염, 축농증, 불기동염, 코가 흰 경우도 이 접촉물의 문제입니다. 맞아가지고 휘었다. 맞았으니까 코가 흰 게 아니라 코가 휘면서 접촉골이 틀어진 거지. 그래서 이 접촉골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콧구멍이잖아요. 콧구멍. 양쪽 사이즈가 다른 사람도 있어. 접촉골이 이렇게 틀어지면 틀어진 쪽으로 넓어져. 코가 흰 경우도 되죠. 감기 자주 걸리거나 코로나 이후에 후각 상실한 경우
이때 저평골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염이 있죠, 비염. 비염도 별의별 방법이 써도 안 낫는데 작년에 이 저평골 마사지로 100명 이상이 우리 환자 중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꾸준하게 몇 개월 해라? 3개월. 비염, 축농증, 알러지 비염, 꽃가루 알러지 있죠. 그 다음에 뭐까지 되냐면은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증, 이런 거는 꾸준하게 저평골에 제한이 걸려서 생기는 겁니다. 코를 골거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비염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저평골에 제한이 생기면은 코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비염을 뭐 1년 동안 치료해도 안 되고 뭐 별로인데 좋은데 다 다녀봐도 안 된다면 3개월 꾸준히 하면 나왔습니다. 3개월. 근데 1개월 정도 되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완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약, 염증을 잡는 한약이 있어요. 한약을 사용하고 한 달 마사지 꾸준하게 잘 하면은 비염이 거의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길게 잡고 두 달 이렇게 복용을 해라고 한 거예요. 한 달에서 안 나오면 또 뭐라 하니까. 근데 완치는 다 가능합니다. 100% 완치가 가능해요. 비염이 완치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구강이라든가 혀, 침샘, 이하선염, 아데노이드, 편도선, 면역계, 갑상선, 잇몸 질환 이런 것들도 다 저평골입니다. 이물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염증이다 하면은 먼저 사혈한다 이거죠. 아까 하지부 사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인체 내부의 점막을 다 자극을 해준다. 그 뒤에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체 점막에 있는 미생물을 다 여기서 조절해준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 유익한 균으로 바꿔줍니다. 미생물이 환경을 바꿔줘요. 그러면 미생물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면역계가 달라져요. 내 면역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해가셨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꼭 해야 되겠죠. 항노화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뇌하수체, 시상하부, 송과체에 뭐가 많이 있냐면 줄기세포가 제일 많이 있다고 했죠. 원래 거기가 풍부해. 근데 저평골에 제한이 걸리면은 이 줄기세포가 없어져요. 줄기세포가. 그럼 여러분 젊어지려고 열심히 줄기세포 맞아봤자 어때요? 우리는 생성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생성해? 저평골에서.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로도 그다음에 줄기세포 자체로도 다 여기서 조절해 주죠. 아까 해충 호르몬 나왔잖아. 멜라토닌. 어디서 만들어져? 그다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다 어디서 나와? 저평골 안에서. 키 크려고 하면은 성장 호르몬 어디서 나와? 이 뇌하수체, 송과체, 시상하부 내가 좋게 해주고 싶어? 어디를 마사지 해줘요? 이발을 마사지. 이 저평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